2019년 8월 1일 목요일, 베트남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 밤.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4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이프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들려요 지금 이거?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고 있네. 소리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근황을 묻기 전에 네. 우리 뭐 했죠? 저번에 저번 주 빵꾸를 냈지 않습니까? 빵꾸. 저번 주에 그 불가피하게, 그 불가피하다라고 하나 이런 거? 불가피하다.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게? 그렇죠. cannot 아닌데? 이거 unfortunately하게 네, 저희가 방송을 빵꾸를 냈습니다. 네. 빵꾸를 낸 이유가 뭐 첫 번째가 저희가 말씀드린 주제가 없다. 요즘 진짜로 그 소재 고갈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시고, 뭐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려운 거 말고 쉬운 선에서 뭐 피드백을 주시긴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뭐랄까요 다 반영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뭐 축제 뭐 제가 기억나는 게 축제 뭐 이제 병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렇죠. 뭐 육아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 교육 이런 것도 하셨었고, 뭐 육아나 교육은 제가 좀 언급 좀 드리긴 했는데 네 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6% 먹고 있는데 지금 맛있네요 지금 이게. 네, 요게 그 싱가포르에서 제 신혼여행 갔다 사온 건데, 그 비체냥이라는 육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르지 나도. 이 요즘 그 한국 백화점에다 들어와 있고. 아 그래요? 되게 비싼 겁니다 이게. 이거 아마 하나 드신 거 한 장에 이거 아마 1,000원까지 이게? 한 거 같고, 100개 들어있는 게 거진 한 10만원 가까이 합니다. 이게? 네. 이게? 맞습니다. 이거 비체냥 이거. 맛있긴 한데. 찾아봐야겠다. 왜냐면은 지금 방송 촬영을 왜 하고 있냐면은, 네. 일단 왜 방송 캔슬 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엄사형네 제가 지금 신혼집에서 지금 방송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좀 육포 이렇게 뭉탱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제가 육포를 잘 안 사 먹거든요. 잘 안 사 먹습니다. 제가 뭐 술안주로 먹기는 좀 비싼 감도 있고, 사실은 뭐 저 돈이면 고기를 사 먹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안 사 먹는데, 네. 이 술도 안 먹는 친구가 집에 이게 있길래 제가 올 때마다 몇 개 주워 먹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 굉장히 유명한 네, 육포입니다. 그래요? 아, 이게 비쌌어 이게? 이게 보니까 그 500g에 얼마야 이거? 500g에 250불. 이게? 잠깐만, 그렇게 비싼 거였어? 네, 500g에 250불. 왜냐면 제가 엄상네 집에 지금 2번 왔나? 지금 결혼하고선 2번 정도 왔는데, 그렇죠. 제가 올 때마다 몇 개 주워 먹었거든요. 사실은 그냥 추출하고 이럴 때마다. 좀 아껴 먹어야겠네요 이게 좀. 아니 막 드셔도 됩니다. 이거 잘 안 먹습니다. 집에 술도 안 먹는 사람들이 육포가 있길래, 그래서 보면서 이게 비싼 거였구나. 육포 장사를 했어야 되네. 베트남 네. 육포. 요게 하여튼 되게 비싸고 맛있는 육포인데, 어쨌든 맛있어요. 저희가 또 빵꾸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네, 되지 다시 않습니까? 돌아가자면 말씀드리자면 왜 빵꾸를 냈냐면, 저희가 사실은 저번에 방송 촬영을 했었죠. 네, 그래서 특별하게 게스트 한 분을 또 모셔가지고, 한국에서 유학 중이신, 한국말을 저만큼 하시는 분 있는데, 그렇죠, 한 분을 모셔서 네. 여성분이셨어요. 그리고 좀 약간 놀랬는 게, 뭐 방송 청취자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 말투는 그 교양 있는 현대 사람들이 쓰는 설마 뭐지? 교양 있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준어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신 거잖아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현대 서울 말이죠, 이게. 그렇죠. 네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 말이랍니다. 네. 뭐 교양은 뭐 제가 뭐 없진 않지만도 그렇지만 많진 않고, 네. 현대를 살고 있는데 서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또 하노이 사람인데. 그렇지. 하노이 사람, 저는 뭐 경상도 사람이니까 저희 동네 사람들이 쓰는 말투를 사실 알아듣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지금 그분 같은 경우는 되게 인터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저기 방송 잘 나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방송 주제가 저희가 약간 민감한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살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그렇죠. 많이 물어봤죠, 베트남 분한테. 그렇죠. 뭐 이것저것 뭐 질문 중에 뭐 지금도 방송에서 이번 주 방송으로 나갈 거긴 하지만, 네.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물었죠, 뭐 베트남의 공산당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렇죠. 뭐 군대 이 나라 사람들 마약 많이 하냐 물어보고,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렇죠. 많이 물어봤었죠. 뭐 네. 진짜 이혼 많이 하냐. 네. 카메라를 끄고는 저한테 가더라고요. 참 이 프로는 되게 네거티브한 사람이다. 이 프로는 그 부정적인 거 많이 물어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사실은 뭐 긍정적인 거는 제가 그렇지 알고 있으니까. 뭐 그 로이터 양지에 있는 거는. 네, 로이터 통치 찾아보면 되고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선 TV 찾아보면 되는 건데. 그렇지. 뭐 관심 없는 건데 좀 물어보니까 좀 그래가지고는. 뭐 긍정적인 건 뭐 잡지들도 많잖아요. 네, 한인 소식지도 한인 소식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또 그분이 좀 방송에 뭐랄까요 그 나가는 게. 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거르자라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1시간 반 가까이 촬영을 했는데, 네. 그 방송된 게 이제 캔슬이 나면서, 네, 좀 이렇게 좀 본의 아니게 네. 제가 이렇게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복귀하는 방송을 한번. 그렇죠. 저희가 일단 궁금한 거 물어봤고, 또 네. 궁금한 거에 대해서 현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그 분의 대답을 들었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네. 저희의 입을 빌려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차피 빠가러질 것 같긴 한데. 뭐가 빠그러지지? 뭐한 시간 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한번- 질문 내용이 사실은 좀뭐 기억이 났다 안 났다 그냥 긴가민가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거를 그러면은 꼭 그 사람 그분에게 물어봤던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네. 궁금한 것들을 직접 우리가 얘기하고 네. 우리가 대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은 그렇죠. 뭐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뭐 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네네. 해서 저희가 빵꾸를 잘 내는 방송 사실 저희 방송이 뭐 재밌진 않지만 그렇죠. 나름 그래도 또 약속한 걸 지키는. 지키는 방송인데 또 네. 왜냐면 또 저희가 원래는 항상 엄사장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요즘에 예전에는 저희가 또 스페어를 많이 준비했었어요. 방송을 한번 찍으면 3편, 뭐 2편, 3편씩 찍어가지고 그렇죠. 뭐 그래도 한 2주 정도 일이 있어도 문제가 없게. 했는데 사실은 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또 소재가 떨어지고 작가가 그렇죠. 없는 방송이다 보니 네. 조금 이제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하노이에 네. 계신 분들을 일단 한번 우리 정모를 한번 해야지 않을까 싶어요. 정모 또 토니스의 정모라는 거죠 또 이게. 아니 뭐 정모를 뭐 우리가 돈 내서 하나. 후원 받겠습니다 제가 또. 아니 말 나온 김에 정모를 한번 예. 그 날짜를 한번 잡아가지고 정모를 하면 안 될까요? 정모 저희 그때 저 누님 그때 성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네네. 저희 또 우리 KJ 김이사님? 예 김이사님 김이사님, 또 네. 누님 또 제가 또 우연히 또 길에서 만나 뵀거든요 또 얼마 전에. 그랬어요? 얼마 전에 또 그 미팅 스타벅스에서 제가 손님 뵈러 갔는데 네. 앉아 계시더라고. 어. 이번에 또 약간 그러면서 한번 누님 얼굴 한번 뵙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국 가서 아마 한 달 정도 계시다 오신다고 제가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얼핏 듣기로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또 이제 일을 또 쭉 하시다가 요번에 또 처음 요번에 휴직을 하신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네. 그러면서 또 누님이랑 해서 한번 식사를 한번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꾸 이게 공수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이게 또 그래서 이렇게 말 나온 네. 김에 이 방송이 저희가 8월 4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 8월 4일 오늘 업로드가 될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실시간 들으시는 건데 네. 물론 이 방송을 하노이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들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정모 날짜 잡는 거 어떨까요? 제가 소재 따랐으니까 또 만나 뵙고 만나뵙고 소재들도 또 좀 그치, 챙기고 네, 그런 거를 하면 좋지 이게 않겠냐. 나온 김에 한 다음 주 한 뭐 수요일쯤 수요일은 다음 주는 저희가 좀 일정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아니 이번 주 수요일 날 일정이 있고 하면 8월 말 정도 돼서 한번 뵈는 걸로. 왜냐면 좀 지금 요즘 날도 덥고 요즘에 뭐 그렇죠. 최근에 우리가 또 근황 얘기를 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우리가 그 딱 공지하고 뭔가 이렇게 네. 사람을 모으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8월 말 말 나온 정도 김에 8월 토요일 할까요? 뭐 아니면 편하대로 하세요. 토요일 할까요? 어차피 엄사님 1년 교회 가야 되니까 토요일 합시다 그러면. 그럼 토요일 날 네. 8월 말일. 네. 잠깐만 8월 말일에 뭐가 없나? 8월 말일이 하여튼 뭐 8월 24일 날 합시다. 24일 제가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아마 호치민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또 안 되죠. 그럼 9월 초에 보는 걸로 해서 그냥. 네네. 네, 아마 그 정도로 해서. 둘이 밥 먹으면 참 웃길 거야, 이게. 근데 둘이 밥 먹을 수 있죠, 뭐. 괜찮습니다. 그렇죠. 뭐, 밥에 우리 저녁 뭐 먹으니까. 지원이면 되잖아. 아, 밥이 좀. 네, 우리 또 김모 씨도 나와주셨고. 그 보라가 오마고 선생님 나오셨고. 그렇죠. 이번에 또 김씨, 똥통. 뭐, 나오지 않습니까? 푸틴 형도 나와가지고 식사 함께 하시고, 바비 형이랑 같이. 그렇죠. 진표 형이랑 같이 그 동북아시아 미래정세에서 얘기하시는 것도 괜찮은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아마 9월 초 정도에서 왜냐면 제가 아마 8월 달에는 호치민에 내려갈 것 같아요. 8월 24일이 아마 뭐 확정된 건 아닌데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식사 한번 하시고 그러면 9월 초에는 또 응아이 꺽하잉 또 국경일이 껴있잖아요. 네, 국경일이 끝난 다음에 그렇죠. 좀 9월 7일로 지금 점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국경일은 또 저희가 양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날 국경일 날은 저희- 국가의 경사를 기념해야 네,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한국 가셔야죠 그때. 네, 9월 7일 토요일 여러분들 굿모닝 비엔남 베트남 제2회 정모를 네.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별로 기대는 안 되는데 몇 명 오실라나 몇 분 오실라나. 그렇죠. 네. 회비는 이제 각자 그 부담하시는 거고요. 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하려고 하고 뭐 최근에도 근황 얘기를 합시다. 제가 또 어차피 이거 본 방송은 길게 못 갈 것 같고 네. 그래서 또 최근에 또 하노이에 태풍이 왔었죠. 그래서 또 어제하고 이틀 그저께 한 예. 이틀 동안 비가 쉬지 않고 내렸어요. 비가 어느 정도 오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랄까요? 잠겨요. 여기는. 잠기죠. 네. 여기 같이 뭐 한국처럼 비가 많이 왔다라고 하면은 출근이 힘들다 이런 게 아니고 차가 잠깁니다. 저도 이제 어제 그 본의 아니게 제가 손님 뵈러 간다고 제가 경남 앞에 그쪽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긴 잠기는 데죠. 아 잠기죠. 그 그래서- 유명한 또 스팟 아니겠습니까? 잠기는 걸 유명한 스팟이고. 그래서 거기 굉장히 대로변인데 네. 한 10차선 되지 않나요? 10차선은 아니고 왕복 8차선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10차선 넘을 것 같은데 어쨌건 거기가 네. 굉장히 대로변인데 그리고 잠깁니다. 그래서 거기 항상 지나갈 때 이제 베트남청 얘기하는 게 네. 뭐 그랩에도 막 바이크도 있고 뭐 카도 있고 한데 뭐 그랩 보트가 필요하다. 캔슬을 엄청나게 하죠.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 제가 가는데 택시 타고 가는데 약간 딱 그 물이 많이 고인 지역을 지나가면은 뭐랄까 그 출렁거리는 소리 나더라고요. 약간 제 차는 아닌데 그 엔진 흡기구에 그 물이 들어가지 않나. 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예, 이거 그래서 뭐 저의 생각이지만 뭐 제 사견이긴 하지만 베트남에서 그 중고차는 사시면 안 된다. 그 물을 다 먹었다. 아 침수차가 엄청 많을 거다 여기 아마. 그래서 좀 궁금해도 혹시 현대차나 기아차 다니시는 분들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바닥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진짜 차를 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약간 그 한 차에 한 4분의 1은 잠겨서 이렇게 운전을 하니까 기사님께서 나 같으면 거기 지나가기 싫을 것 같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길은 네, 거기밖에 없으니까 모든 길 로마로 통한 것처럼 네.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 그러니까 밑에를 방수 처리를 하나 싶더라고 제 생각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항상 침수가 잘 항상 되니까. 잠기니까 그쪽은 그렇게 해서 비가 최근에 많이 왔어요 하노이가. 네. 요즘에 한국이 많이 덥다 그러더라고요. 친구들 이제 있는 제 그 알 친구들 있는 단톡방에서 요즘에 토픽이 그겁니다. 저희 그냥 다들 덥다. 덥다. 그 친구 한 명이 프랑스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프랑스 왜 갔어요? 놀러 갔어요. 놀러 가가지고 이제 뭐 르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 봤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그렇죠. 모나리자 가짜다. 진짜는 숨어 있다. 숨어 있다. 깜짝 놀라더라고. 내가 돈 주고 여기 왜 봤냐. 약간 뭐 그런 얘기 하면서 하는데 덥다 요즘에. 모나리자는 저도 봤어요. 봤어요? 근데 구글에서 검색해서. 아 그렇죠. 그게 진짜일 거야 아마. 혹시 모나리자 보신 분들은 뭐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요즘에 두 번째 토픽이 뭐냐면 대구가 많이 덥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구 많이 덥다. 원래 대구가 분지잖아요, 분지. 대구가 요즘 좀 많이 좀 그 약해졌어요. 이제 그 문희갑 시장님이 나무를 심은 이후부터는 네. 항상 그 더운 거 넘버 원, 투에 이제 몽키거든요. 그래요? 예, 몽키인데 요즘에 그 어디죠 그 밀양 이런 데가 더 더워요 대구보다. 그 대구 근처잖아, 어쨌든. 근처죠. 네. 대구랑 완전 다른 도시죠 그게. 그거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그 수원이랑 서울이랑 같은 도시라는 느낌이죠. 약간 그렇지.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밀양이 어디 계시죠? 밀양이 어딘지 알아요 혹시? 밀양이 그 밀양에 있죠? 밀양이죠. 그 대구랑 부산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 네. 대구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그 MT 많이 갑니다 밀양으로. 밀양에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얼음골. 얼음골. 그 뭐 이제 그거 하면 이제 그 한여름에도 얼음이 열린다. 나 진짜 궁금한데 그 서빙고니 뭐 이런 데가 진짜 여름에도 거기 얼음 갖다 놓으면 영하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서빙고는 제가 안 가봐가지고 됐겠죠? 그러니까 얼음골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여름에도 얼음골은 얼음이 얼어요 근데 어떻게 여름인데 모르지 그나도. 그건 저는 뭐그 냉매를 뭐 조물주의 그걸 뜻이라고 봅시다 그런 거는. 어. 제 같은 그 미천한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거라 가지고 좀 말이 많죠. 제가 오늘 낮술 그렇죠. 한잔 해가지고 지금 간만에 낮술 한잔 하면서 낮술도 했어요? 간만에 아까 지금 제 친구랑 먹고 온 거는 저녁술. 저녁은 연타로. 아니고 뭐 4시부터 마셨으면 낮술 안 했으니까 해가 떠 있을 때 그렇죠, 마시면 뭐. 안 되니까 간만에 술을 한잔 해가지고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말씀드린 대구가 이제 넘버 원, 투에서 떠나갔다. 넘버 원이 아니다. 약간 대구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그 자부심을 잃었죠. 자랑할 게 없지 않습니까? 대구가 예전에 뭐 미인이 많은 도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강남이 미인이 더 많고요. 요즘에 그렇죠. 요즘 수술이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리고 뭐 사관은 이미 대구에서 안 만들고 대구는 이제 뭐 남은 게 없는데 유일한 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 사람들이 약간 고담이다. 고담시티. 고담시티다라고 하지만 그 더위 부심이 있는데 더위 부심이 이제 없어지는 바람에 좀 약간 자존심이 상한다. 뭐 개인적인 사견인데 제 친구들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구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저의 그 군생활 1년 정도의 군생활을 보냈던 곳이죠. 6% 맛있네요, 1,000원짜리 6%가.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하노이는 최근에 비가 많이 왔고 뭐 다른 소식 없어요. 그러면서 뭐 개인적인 신변이나 개인적인 소식은 따로 없고 네. 뭐 여하튼
뭐 최근에 요즘 운동을 못했다. 뭐 저는 뭐 그런 게 있고. 운동은 요즘 도통 못했고. 아 비가 많이 왔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약간 뭐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청취자분들 느끼시기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여기. 태풍이 오면은 많이 옵니다. 왜냐면은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우리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외놈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방송 피드백을 2번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가 약간 그 쌈마의 말투 쓰지 마라. 예뻐 뭐 이런 말 하지 마라. 지금 제가 방송 아시겠지만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저희 방송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 쪽이니 왜니 이런 말을 쓰지 말아자. 혹시 그 쪽이나 왜가 들으면 어떡하냐. 그렇죠. 예, 뭐 저희가 뭐 그 한국 사람들 특유의 그 재밌는 인종차별적인 발언들 많지 않습니까? 짱이니. 예, 짱이니, 왜니, 짱이니, 짝쪽, 코, 있지 않습니까? 껌, 이런 거 들어가는 것들을 쓰지 마라. 진짜 그 친구들이 들으면 어떡하냐. 들을 수 있죠. 만약에 진짜로, 있지 않습니까? 어디고, 저희, 일본에, 예를 들면 외교관 하시는 분이, 우리 방송 들으면 그렇지 들을 수도 있죠. 있죠. 예를 들면 북경 대사관에 계신 분이 들으면 네. 기분 좋지 않지 않겠냐. 약간 좀 방송을 약간 좀 하려고 해서 네네. 그래서 끝까지 안 가고 짱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짝쪽 껌 이런 얘기들을 껌은 뭐지? 껌으로 해서 이로 끝나는 한국 사람도 잘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영어로는 N으로 시작하는 것들. 그 단어는 별로 안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송 쓰지 않는데. 네. 그때 예를 들면 그런 말 쓰면은 네. 기분이 좋지 않지 않냐.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뭐 하여튼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요즘 그 또 한일 무역 분쟁 요즘 또 핫하지 않습니까? 사죠. 우리 유니클로에 매장이 없더라. 사람이 없다는 게 진짜. 한국에서 가보신 거죠? 이번에 휴가 갔을 때. 이번에 휴가 가서 네. 옷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저기 미팅을 해야 되는데 보통 공항에 어느 사람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저는 그때 반바리에 그냥 슬리퍼 신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죠. 뭐 공항 갈 때는 뭐 편하게 가지. 요번에 제가 면세점까지 집에서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네. 면세점까지 들어간 30분이 걸렸어요. 무슨 말이지? 집에서 택시 타고 출발해서 집이 가까우니까. 그날따라 신기한 게 입국 심사도 줄도 저는 이제 많이 왔다 갔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젊은 남자들 많은데 가야 되고 약간 이제 딱딱 스키면 딱 눈치 보고 있다가 빨리 가야겠다 빨리 딱딱 옮기니까 빨리 가져가지고 그렇죠. 30분에 그걸 끊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들어갔다는 얘기를 자랑한 겁니다. 제가 이제 제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30분에 걸렸다. 근데 지금 유니클로 얘기하다가 지금 막 거잖아. 그래서 한국에서 미팅을 가야 되는데 저는 되게 편하게 가거든요. 비행기 탈 때 피곤하니까. 네. 진짜 슬리퍼에 반바지에 집에서 막 입던 옷을 입고는 네. 저는 이제 캐리어 찾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백팩 대충 뜯어놓고 갔는데 입으로 옷이 없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요번에 그래 유니클로 갔죠. 옷을 좀 보려고. 유니클로만큼 옷 사기 편하고 좋은 데가 또 없잖아요. 야 사람들이 왜냐면 저희 말씀드리자면 대구 동성로에 있는 현대백화점에 있는 유니클로를 가면 네. 진짜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평소에 갔으면 계산하는 거면 20분 걸리거든요 진짜. 10분 20분 좀 오바겠다 한 10분씩 네. 걸려요. 왜냐면 사람들 워낙 줄이 기니까. 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심각하구나. 그 쪽과 한국의 그 분쟁이.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동네 투다리라고 엄청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뭐 음식집인가요? 일본식 선술집을 이자카야. 표방했던 이자카야는 아니고 표방했던 꽃이 팔고 막 이런 집인데 그게 아마 투다리 알아요. 투다리. 꼬치집 거기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그런 유의 식당으로는 최초의 프랜차이즈일 건데 거기를 갔죠. 저는 거기 일본 거 아니지 않아요? 아니야 한국 거야. 100% 한국 건데 제가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장님 아사히 한 명 주세요 하니까 친구들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나를. 야 새끼들 왜 감사할까? 야 뭐 문제냐 하니까 지금 일본 술 안 먹어. 야 아사히를 감사하니까 왜 감사? 왜 문제냐 하니까 자식이 세상에 어느 시대인데 지금 아사히를 먹냐면서.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딱 얘기가 시킬 거면 조용히 시키라고. 저는 그랬죠. 아사님 아사히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게 좀 뭐랄까 갈등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제 사견이 들어가고 정치적 색깔이 들어가는 거라서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친구들이 조용조용 얘기하더라고요. 그 소곤소곤 얘기하면서 시킬 거면 조용히 불러서 시키시라. 이러면 그렇게 여론이 안 좋다. 그렇죠. 근데 미중 무역 뭐죠? 한일 무역 분쟁. 한일 무역 분쟁?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직에 아니다 보니까 체감이 어떤지는 모르겠고. 한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일본 제품하고 좀 거리가 가깝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차나 오토바이 이런 거는 일본 제품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거 말고 뭐 식재료 이런 것들도 한국식 제품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뭐 음식점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특집을 다룰 건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게 미중 무역 분쟁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그렇죠. 그건 베트남에 뭐 절대적인 영향이 있고. 뭐 아시다시피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니까 정말로 많은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넘어와가지고 지금 베트남 통해서 가려고. 근데 그것도 이제 도라프 성님이 이제 때린다고 봐주신 거죠. 그렇죠. 베트남을 통해서 와? 네. 그럼 베트남 너도 한번 먹어봐. 먹어봐.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으로 해서는데 네. 일례로 말씀드리는 게 왜냐면 그 박린이라는 동네 그 이전에 삼성 쪽에 한식당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먹고 살기 힘들다기보다 이제 삼성에서 추가 투자가 없다 보니 이제 출장자도 많이 없고 많이 없고 사람들이 줄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공사 보니까, 네. 하시는 인부들도 적고. 좁고 이제 한국 식당이 망한 자리를 중국 식당이 많이 채우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렇다고 저는 1년 전 제가 회사를 다닐 때만 해도 중국 식당이라는 데를 가면은 몇 군데가 없었어요 사실은. 중국 분이 오셔가지고 뭐 꼬치를 판다거나 뭐 이제 있지 않습니까, 뭐 목이버섯 이런 거 판다 이런 거 해가지고 몇 군데가 없었는데 요즘엔 가니까 큰 식당들이 많이 생겼더라고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미딩에 중국 식당이 생긴 거 알아요? 몰라요. 미딩에 술집이 하나 생겼는데 얼마 전에 맥주를 한 잔 마셨거든요 거기서. 네. 얼마 전에 처음 보는 간판에 중국어로 된 간판이 있는 거예요 미딩에. 아, 본 거 같은데? 네. 오늘도 지나온 그 방 아닙니까? 거기. 네. 그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다들 동생들이 이제 뭐 봉구비어를 가자 이런 겁니다. 한국 저는 약간 좀 새로운 걸 트라이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거 맨날 먹는 그 봉구비어에서 마른 오징어 먹지 말고 좀 새로운 걸 먹어보자. 가보자. 그 찡따오에 뭐 꼬치라도 먹자 갔는데 여자분이 사장님인 거야. 중국 사람. 몰랐지 처음에 이렇게 보다가 싹 보고 있는데 그 베트남 친구한테 오더를 할 때 그 제가 모르는 언어인데 느낌상 일본어는 아니고 느낌상 서양어도 아니고 그럼 중국어겠죠 아마. 중국어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중국분이 약간 중국분이시래. 미딩에도 중국 식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라샹궈를 파는데 그럼 먹어봐야 되는데. 중국 식당 그 마라 파는 데도 하나 생긴 건 알고 있는데. 어디요? 미딩에. 미딩에? 가게는 뭐요? 가게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왜냐면 대부분의 중국 식당이 한국 미딩이나 중화 같은 한인타운 기준으로는 한국분이 중국 식당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제가 말하는 짜장면집 말고 음. 그런 건데 여기는 진짜 중국분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음식을 2개 시켰는데 꽤나 먹을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격대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로우집인데 로우는 좀 비싼 것 같고, 로우는 탕을 전 안 시켜봤는데 뭐 예를 들면 국물 시키는데 5,000원인가 10,000원인가 받고 그때부터 한 가만큼 추가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 뭐 안 먹어봤지 저도. 그래서 그냥 그 마라샹궈를 팔길래 다음에 이거 먹으러 와야겠다. 뭐 요를 정리하자면은 그 미중 무역 분쟁은 베트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알게 모르게. 왜냐면 그렇죠. 저희 눈에 보일 정도면 굉장히 큰 영향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뭐 한일 무역 분쟁이 베트남 사회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건 별로 없다. 사실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정도로 하고 오늘 인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트로 잘 뽑았네요. 25분 끌었어요 우리. 벌써? 성공했습니다. 진짜로? 네. 벌써 그래야 되는가? 25분 됐습니다. 네. 성공했죠. 잠깐 쉬고 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이제 그 분과 이야기했었던 그 궁금증들을 모아 방송에 한번 본론이 있냐 라는 우리 건데 스스로 질의응답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국 얘기가 나와서 말이죠. 우리가 그걸 물어봤잖아요. 네.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되게 민감한 질문이고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뭐 역사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중국의 어떠한 왕조도 베트남을 안 친 왕조가 없대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없고 네. 매번 다 어떤 식으로 마무리됐냐면 조공을 바쳐라로 마무리됐고 그렇죠. 사실은 한국도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 고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왕조들이 중국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는 실제로 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약간 물리적으로 약간 그 행사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행사? 약간 그 이벤트? 이벤트를 좀 뭔가 그 피지컬한 이벤트를 많이 좀 실행을 했다 보니 네. 그러니까 중국 베트남 같은 경우는 좀 더 뭐랄까요 영향이 크죠. 그래서 이슈죠. 왜냐면은 진짜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냐면은 그 친구분을 만나 뵙고도 제가 똑같은 말을 들었는 게 왜냐면 저희 회사에 중국 분이 계셨다고 제가 방송에 몇 번 말씀드렸지 그랬죠, 않습니까? 네. 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음. 그 제가 그랬죠. 그 미스터 제가 성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분은 미스터 샹 씨는 네. 되게 재밌는 분이세요. 되게 사람도 좋으시고. 근데도 제가 그랬죠. 어떻게 회사에서 그분이랑 친한 베트남 사람이 없냐. 근데 중국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저 네. 딱 그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차이니스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음. 물론 그분이랑 살을 맞대고 일하는 엔지니어 분들은 되게 그분을 좋아하지만 네. 오피스에 있는 친구들이 그 사람이랑 친한 사람이 한 명이 없더라고. 그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님입니다. 그래서 저 되게 재밌으세요. 삼국지 얘기를 하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그때 저희가 물어봤을 때 이제 했었던 대답이 그런 게 있었어요. 같이 이제 공동생활 같은 걸 해보면은 네. 좀 이제 지저분하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역사 얘기적으로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아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네네. 두 번째로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계시니까 유학하는 분들 많이 만나 뵙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를 같이 공동생활해 보니까 별로였다. 음. 그럼 진짜 별로였을까? 앞에 있는 선입견이 있으니까 별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저도 중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뭔가 알게 모르게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저도 예전에 저희 대학교 농구 코트에서 네. 농구를 하면은 중국 유학생들 농구를 몇 번 해봤거든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강렬해요. 강력해. 강렬해. 강렬해. 강렬해요. 강력한 게 아니라 강렬해. 그 뭐 뭔 차이지? 이거 체체가 강렬하다고. 좀 그런 선입견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그 우리 중국에 계신 주성님께서 네. 그 강렬한 체취를 풍기진 않으실 거고 아마. 뭐 사람 건 바이 건으로 좀 있긴 한데 좀 저희 좀 인식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있지 않냐는 생각 좀 들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왜냐면은 똑같은 그거면은 좀 중국 사람이 좀 뭔가 행동을 하면 더 싫어하진 않냐라고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하기에는 저도 좀 그렇더라고. 사실 좀 중국 분들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좀 뭐랄까 좀 공공예절이 없으시긴 하세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네, 좀 굉장히 그런 시끄럽죠. 또 하고. 네. 많이 시끄러우세요. 최근 한 2년쯤 된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그 베트남에 중국 사람들을 위한 특별 공단 같은 거를 99년 임차로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 베트남 사람들이 난리 스트라이크를 났죠. 엄청 일으켰죠. 날랐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 저 인터뷰를 하신 그분이 평가하시는 거는 조금 더 가혹하지 않냐 잣대가. 왜냐면 제가 느끼기엔 되게 공정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려고 하셨지만 네. 아무래도 좀 뭔가 저희보다는 좀 선입견이 더 강하다 보니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중국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번 그분도 강조하시긴 하셨는데 개인에 대한 마음은 네. 당연히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건 바이 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그렇죠. 그 나라 자체를 대하는 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 정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 사람 그 개개인에 대해서 뭐 그 한 명 배우 뭐 한 명 개인이 그렇죠, 알고 그렇죠, 있는 사람들에 그렇죠. 대해서는 악감정이 크게 있는 건 아니죠. 없죠. 정부가 잘못하는 거하고 또 개인하고 또 다르니까. 그렇죠. 뭐 분리를 뭐 100% 분리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냐라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더라. 실제로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 중국 이게 사람들.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 싫다고 해서 중국 물건 안 쓸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 거 수입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 거 수입 안 하면은 안 되죠. 옛날에 그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논픽션인가 픽션 중에 그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안 쓰고 살아보기 이런 거 있는데 삶이 불가능해지나? 사람 불가능인데 그 미국인가 어디 그 저기 서구 쪽에 아저씨 하나가 그걸 한번 한 거예요. 자기가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를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그 책은 되게 옛날에 나온 책이라 가지고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뭐랄까요 그 임팩트가 더 크긴 하지만 이만큼 중국의 파워가 강력해졌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중국이죠. 두 번째 질문.
뭐죠? 그거는 공산 당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당에 물어봤어요. 대해서, 네. 그러면서 되게 그거를 물어봤죠. 호치민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호치민 주석 우리 예, 박호 박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조심스럽게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크게 관심이 없다. 네. 그러면서도 그분에 대해서는 되게 말을 많이 아끼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한 질문들이 이제 여기 당이 하나 있는 나라에서 공산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고 하면서 딱 그걸 제가 물어봤죠. 그 엄상도 알다시피 기동경찰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동경찰. 그 베트남에 오시면 아는데 길거리에 보면 까만 옷을 입은 그 검은 옷을 입은 깡샷 꺼너 그 친구들이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잡거든요. 처음에는 그분이 저한테 그 친구들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표현 자체로는 몰랐던 게 맞는 것 같아. 아이 사진을 보여줬잖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만약 하니까 이 친구들이 정확하게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예. 그러면서 마이크가 꺼지고는 약간 조심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저희 그 뭐랄까 이 정부 체제와 그 뭐랄까요 그 베트남에 있는 그 당과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 방송도 다 검열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또 생각했죠. 제가 어려운 말을 써야겠구나. 그 난해한 용어들을 대구 사투리로 구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그렇죠. 혼동을 하시게 있는 된다.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혼동을 하시게 되니까 네이티브 코리안만 알아들을 수 그렇죠. 있는 그렇지. 뭐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생각보다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걸 보면서 약간 놀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그 호치민 주석에 대해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크게 먹고 사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를테면 두 가지 면에 대해서 부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어릴 때부터 호치민 주석에 대해서 배우고 예. 많이 익숙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우리가 일단 북한에서 네. 김일성 주석을 존경하고 뭐 사상 교육을 한다 해가지고 신처럼 여기는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네. 그냥 뭐 우리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인데 뭐 나랑 뭐 의미가 생각보다 있을 수도 있고 교육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역사 쪽에서는 교육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뭐라 말씀드려야 될까? 그냥 그래서 되게 조심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뭐 다시 정리드리자면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뭐랄까 그냥 근데 그런 얘기 네.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정보가 통제된 사회가 아니고 네. 인터넷상에서 어떤 정보든 어떻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보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요새 삶이 바쁘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한다 정도로.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얘기하면서 저희 방송 댓글 달아주시지 않습니까? 그 정치가 경제랑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저희가 한번 얘기했다가 네, 댓글 한번 달아주셨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그 뉘앙스를 말씀드리는 이유, 그 다시 정리를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드리냐면 그 정치인이 뭐 저희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리를 해서 그 성군이 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그 조선이나 고려 시대 뭐 이런 시대처럼 세상이 이제 개방화가 안 되고 폐쇄적인 사회였으면 사실 개개인의 그 정책과 역량에 따라서 정치인의 역량이 바뀔 수가 있고 경제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네. 예를 들면은 뭐 조선 시대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뭐 저희 책에서 배웠던 그 먼저 그 상인들을 부흥하고 막 이런 거 하면은 영향이 있겠지만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은 세계 정세고 월드와이드고 글로벌이다 보니 그렇죠. 사실은 저희 뭐 그 띵박 형님, 뭐 MB 형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도 재수가 없었잖아요. 사실 그 사람 임기 때가 재수가 없었나? 잘못한 게 많이 있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터진 그렇죠, 세태에 아니 뭐 그 띵박이가 아니고 띵띵박이가 와도 그때 사실 할 게 없는 세상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분이 대통령님 어떡하고 그럼? 그러니까 예전에 뭐 강만수 씨 썼나 옛날에 뭐 그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제부 총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정책을 피시더라도 저 큰 미국에서 문제가 터지면은 여기 다 작살이 나는 건데 속된 말로. 맞습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개인이 한 국가에 있는 그 지도자가 좋은 경제 정책을 펴는 거가 그 얼마나 큰 영향이 있냐라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도 그 엄사장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그 정책과
정치와 경제는 좀 별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정치와 경제가 별게 아니가 아닌데 네 별개 아닌 건 아니지만도 생각하는 것처럼 뭐 현명한 정치인이 나온다고 그 나라 경제를 얼마나 바꿀 수 있지 않냐. 오히려 그 전 세계적인 경제 지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그런 류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미국 같은 경우도 클린턴 행정부가 예전에 한참 미국이 경기가 좋을 때 그 받았잖아요. 그 자리를. 네. 그러니까 8년 연임하면서 클린턴 씨 같은 경우 욕을 한마디도 안 먹었잖아. 그렇죠. 그런 불륜 사건이 터지면서도 불륜 욕을 안 있었잖아. 먹고 먹지. 별로 없고, 우리 그 부시 형님은 뭐 이라크 때리고 뭐 그것도 별개지만도 되자마자 서브프라임 터졌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똥줄에 타가지고 이제 부시 형님 같은 경우는 바보 같은 정치인이 된 거고 그때 마무리가 이제 오바마 성님부터 해서 지금 또 우리 트럼프 성님도 약간 지금 그 뭐 그런 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정치나 경제 얘기를 잘 모르지만 또 길게 얘기 안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여기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별 뭐 좀 인상 깊은 얘기를 한 게 네. 정치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해서 막상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름 얘기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있지만 관심을 갖지 않는 척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게 좀 전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제가 6% 싣고 있어가지고 대답을 그런 얘기였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도 사실 베트남이 지금 한창 경제를 개발하고 세상이 바뀌는 시대고 네. 하다 보니 정치라든지 이런 사회 구조에 대해서 약간 그냥 언급을 안 하는 것뿐이지. 네. 네. 앞으로 사회가 안정이 되고 일정 부분 소득이 오르고 하면은 제 느낌으로는 이제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직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언론의 자유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되게 투명한 편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뭐 인터넷상에서 대통령 깐다고 해서 문제생기는 거 하나도 없고 여기는 생각보다 뭐 되게 짤들 만들어서 올려준다고 해도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고 뭐 저희 방송에서 지금 얘기하시니까 띵박이니 이건 뭐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런 거 뭐 그런 건 네.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죠. 뭐 제인이 형님에 대해서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욕한다고 해도 뭐 안 넘어갈 거 아니야. 뭐 어쨌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맞죠?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사실은. 베트남은 언론의 자유는 없다고 볼 수 네. 있죠. 없다고 볼 수 있고 네. 생각보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방송도 감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계신 분 있으시면 저희 예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차한잔 사주는 걸로 해서 제가 또 그런 거 잘 언론을 납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100만 원만 꽂아주시면 저한테 네, 아, 제가 또 또 제가 뭐 호칭 뭐 평전부터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있고 제가 아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뭐 돈 나고 나라 살아남았지 살아나고 돈 나고 아니니까 100만 원씩만 꽂아주시면 제가 납할수로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건 뭐 자꾸 횡설수설 좀 많이 하긴 하는데 되게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 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감시당하고 있다. 네. 빅브라더다. 빅브라더다. 물론 뭐 저희 개개인이 한 발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네. 뭐 베트남 정부가 저희가 뭐 누구 뭐 이 새끼 했다고 해서 저를 잡아가지는 않을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이런 건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생각보다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 민감하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까만색 옷 입은 그 기동경찰 친구들이 그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상범 잡은다고. 그 친구도 영장 없이 물건을 뒤질 수 있대요. 엄 사장은 오토바이를 잡아가지고 그래 되면 그 엄 사장이 그 그랩을 타고 간다. 네. 그 그랩 기사랑 엄 사장 오토바이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엄 사장 여권 가지고 와라. 예를 들면 그 엄 사장 내 오토바이 그 열어가지고 엄 사장 내 오토바이 가지 그랩 기사 오토바이 열어가지고 이 헬멧을 어디서 산 거냐 그거를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한국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그 뭐랄까 그 물품을 수색하는 거에 영장이 영장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받아와야죠. 예. 베트남 사람들은 아직까지 무서워하더라 거기에 대해서는. 예. 아직까지 뭐, 그러니까 뭐 공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그럼 생각보다는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런 거를 한 번 더 알게 됐죠. 그랬죠. 야, 이 쓸데없는 얘기를 되게 길게 오르네.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또 술 한잔 해가지고 지금 횡설수설합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간만에 지금 물어봤던 질문들 중에서 한 1년 만에 술 먹고 방송을 찍는데 지금 그래서 예. 또 어떤 질문이 있었죠 우리가? 그리고 그런 거 약을 많이 한다. 그 뭐랄까 그 생각보다 그 마약사분들이 많다는 얘기. 그렇죠. 제가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우리 이 얘기를 했었나 예전에 뭐 클럽 같은 데 가면 애들이 되게 약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그런 얘기 별로 안 했었어요. 안 했었죠. 그냥 우리가 했던 얘기는 그냥 그 정도 해피벌룬 정도는 네. 많이 한다. 그런데 해피벌룬은 대한민국 법상으로 작년에 네, 바뀌었죠. 그렇죠. 네. 위법이다. 네. 우리는 속인주의죠. 속지주의, 속인주의.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약을 해도 네. 불법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도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본다는 게 이제 뭐 사람이지만 길거리에 예전에 시골 동네 가면은 밤에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랬다면서 타잉웬 길거리를 다니다 길거리 보면 가면은 애들이 네. 막 이게 막 이렇게 누워 있단 말이야. 그 길거리에 막 이렇게 네. 보면은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그 친구들이. 그러면서 뭐 저희 애들 베트남 친구들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물어보면 아 그 여기 이 프로는 여기 이런 길 밤에 다니지 말라. 위험하다. 아니 베트남에 치안이 안전하고 뭐 위험할 게 뭐가 있냐고 여기 내가 여기 나고 살 만큼 살았는데 나 지금까지 가서 뭐 칼 맞고 한 적 없다. 얘들은 위험하다. 그 얘기하는 다른 것보다 이 베트남에 있는 약들이 예. 품질이 별로 안 좋대. 네, 딱 그 얘기하는 거야. 크리스탈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저희 또 99%가 아니라 그 브레이킹 배드 맞지 않습니까? 아, 브레이킹 배드. 그거 딱 만들면은 이게 안 나온다는 거지. 그렇죠. 좀만 잘못하면은 그냥 훅 골로 가버릴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게 아무래도 저렴할 테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약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긍정적인 네. 부분 얘기했던 게 네. 이제 그런 베트남에 보면은 이런 그 교회 네. 인근에 그런 마약 치유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죠. 마약 치유 센터에 대한 일들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 그 NGO 단체, 그러니까 교회 쪽에서 마약 치유 센터들을 짓고 교회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정부가 알면서도 교회에서 좋은 일 하는 거기 때문에 터치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저희가 했었었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았죠. 왜냐면 저도 네. 뭐 아름아름 듣고 이제 뭐 얼마 전에도 그 호치민에서 한번 잡혔다 그래도 한국 뉴스에서 그 얘기 나왔대. 오늘 저도 뭐라고? 술을 먹다 나온 얘기인데 한국에서 뉴스가 뭐냐면은 호치민 쪽에서 그 마약이랑 그 온라인 불법 사이트 그 무슨 운영자 이런 애들 네. 한 650명 정도가 검거가 됐대. 600명이 검거가 돼? 그 중국 사람 뭐 한국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 베트남 사람이 줄줄줄 아마 뭐 시즌이다 보니까 한번 잡은 것 같은데 걔들이 그 저는 얘기했죠. 그래서 그 친구 같이 저를 술을 먹던 동생은 야 600명이나 잡혔어. 저는 600명밖에 안 잡혔어. 예. 그 생각보다 이 동남아 쪽에 그 약에 대해서 좀 취약한 것 같다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됐고 저도 뭐 루트는 알아요. 저 어떻게 사는지. 아, 알아요? 저 왜냐면 그게 페이스북 가면 다 판대. 어. 이쪽 악용될 수 있네 이게 방송에서. 아니 뭐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하면 됩니다. 왜냐면 저도 들은 게 뭐냐면은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페이스북에 그 메신저 하나만 보내면 집 앞까지 배달이 온다면서.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예, 충분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사고 모든 것들을 팔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그게 그걸로 딱 정확하게 돼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뭔가 그런 뭐 위장 상품. 그렇지, 뭐 다른 걸로 해가지고 팔긴 하겠는데. 밀가루 저도 30g을 판다. 어. 가격이 비싸다.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베트남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그거를 많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좀 위험하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그리고 아까 엄사 형이 말한 것처럼 여기가 되게 가짜가 많으니까. 왜냐면 저도 호치민 여행 갔을 때 1년인데 이런 얘기 하면 우리 아버지가 되게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제가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관광지 많지 않습니까? 그 무슨 동네죠 거기? 그 VBN. VBN. 네. 거기 대탐 스트리트. 뭐 길을 걷고 있으니까 저 담배를 피다 보니까 이제 그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에 담배를 하나 달라 라고 하니까 저한테 쏙 보더는 거야. 외국 사람이냐고. 외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걸 판대. 좋은 거. 좋은 거 판대. 제가 그래서 좋은 거 파냐고. 어디서 갖고 오냐 하니까 저기 뭐 어디 뭐 들고 온다 수입산이라고 자기네들 그러면서 뭐 물건을 팔아 쓰냐 하니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뭐였는지 뭐 기억이 안 난다 했더니 그래 딱 약간 이걸 뭘 준다라고 해서 물건을 보고 싶다 하니까 보여주는데 약간 뭐 이렇게 캡슐 같은 거 뭐가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때 그거였다. 엑스터시. 그거를 이제 자기가 공급을 해줄 수 있다 나한테. 제가 할 생각도 없었지만 막 이런 약을 보고는 또 저희 또 나무 위키를 검색을 막 해봤죠. 제가 또 그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막 해보니까 그게 불순물을 그렇게 많이 섞는데 싸게 예를 하니까. 들면은 싸게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 예를 들면 막 그 뭐 시멘트 가루 이런 것도 섞는데요. 그거를
그게 원가 맞추고 무게를 맞추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물론 뭐 제가 할 생각은 안 했지만 저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게 동남아도 그렇고 뭐 한국에서도 뭐 그 좋은 제품의 물건 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손을 대시면 큰일이 날 수 있다. 왜냐면은 그런 거 세멘트 가루를 내가 먹었다 생각해봐요 지금. 세멘이면 다행인데 이를테면 그 뭐 알 수 없는 무언가들이 섞인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될 건데 그런 거 먹고 병원 가시지 마시고. 일단 그런 거는 손도 안 대는 게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어떤 돼요. 기회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멀리 하시고요. 생각보다 유혹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유혹이 단 한 번도 없던데. 아니 그게 여기 베트남에 사시면은 이제 저희도 알게 됐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내가 그 대마가 불법인가요? 한국은 불법이죠. 여기서는 불법이지. 여기서 불법이에요, 대마가. 대마가 네. 나는 모르겠는데 그 대마가 이상한 냄새가 있다며. 대마 냄새 나요. 대마 냄새를 뭐 대마를 펴봤어야 알지. 안 펴봤는데. 근데 이게 담배 냄새는 아닌데 굉장히 아니. 이상한 냄새가 나서 이게 대마구나라는 느낀 적 있거든. 근데 이게 그냥 길거리에 있는 콩카페였어요. 엄청 많이 핀다니까. 오늘도 제가 그 같이 술 먹은 친구 얘기가 그 같이 일하는 친구 하나가 좀 약간 눈빛이 안 좋대요. 걔가 사무실에서 약을 한대. 베트남 사람이? 점심 먹고. 생각보다 되게 많고 유혹에 되게 빠지기 쉬운데,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 브레이킹 배드에서 나오는 LA 오렌지 카운티에서 피는 순도 99%짜리 크리스탈과 그런 거 하시는 거면 괜찮다는 거야. 뭐 본인 선택이니까. 그런 거 괜찮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순도도 모르고 그 뭐가 섞여 있는지도 모르고 크리스탈 메스를 썼는지 글래스를 썼는지 그 알 수 없는 그 제품에 그 뭐랄까 여러분들의 그 목숨에 내놓지 마시라. 그렇죠. 순간의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저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램당 100만 원짜리 이런 아주 있지 않습니까? 그 아주 하이 퀄리티에 검증된 그 브레이킹 배드 주인공 누구였죠? 그 사람 기억이 안 나네. 그 아저씨가 파는 그런 고품질의 그 아메리카에서 유통되는 것들을 하시는 거는 본인이 빵가실 책임지는 거니까 뭐 관심이 없지만, 그 동남아 쪽 유통되는 거는 다 이게 안 좋다 라는 얘기를 저희도 베트남 사람을 만나면서 한 번 더 듣게 됐죠. 그냥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됐고. 그렇죠. 예. 베트남 군대에 대해서 얘기를 또 했었죠. 군대 무슨 얘기였었죠? 군대는 뭐 대학교를 가면은 거의 안 간 확률이 높고, 뭐 제가 볼 때는 그 진짜로 요즘 그 시골 하노이나 호치민 다낭 이런 광역시들이 아닌 데서, 이건 제 얘긴데 보통 그런 데서 진짜로 대학교 교육은 안 받았고 입수 줄이는 느낌으로 군대 가는 게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들어보니까 뭐 돈 좀 다 빼주고 군대 군생활 2년씩 가게 되는 거고. 군대 얘기를 물어봤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입시 전쟁이 여기도 엄청 뜨겁다. 교육을 하고 학원이 있다. 네.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 공부를 어떻게 하냐. 재수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처럼 대수 종합반 학원이 안 보이냐. 학원이 베트남 말로 쭝덤이에요. 근데 길에 다니다 보면은 뭐 쭝덤, 띵, 아잉은 굉장히 많거든요. 영어 학원 엄청 많죠. 뭐 일라, 에이펙스 뭐 엄청 많습니다. 박스면 엄청 많은데. 그런데 쭝덤 뭐 수능 시험, 쭝덤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어디 있냐 했더니 이런 거는 각 대학교, 이를테면 뭐 서울대학교 입시 전문반은 서울대학교 안에 있다라는 식으로. 서울대학교 부설 뭐 학원에서. 그렇죠. 그 서울대학교 입시 관련 그 교수님이 하신다. 야, 그런 얘기 듣고는 참 느꼈죠. 진짜 이게 참 문제 많다. 네. 예. 그 대학교 입학을 하기 위한 전쟁, 대학교 입학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여기도 엄청나게 뜨겁고 교육열이 높다. 그거는 물어보고 그건 좀 제가 알게 됐죠. 그 대학교에 있다. 그렇죠. 신기한 거. 예를 들면 재수학원이 저희로 치면 뭐 성원학원이냐 뭐 있지 않습니까? 대성학원 이런 데가 스카이 에듀 메가스터디가 있는 게 아니고 대학교가 있더라. 대학교에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그 정경유착 뭐 이런 그 100%지. 내라도 내 제자들 뽑아주고 싶을 거니까. 베트남은 또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 요게 한국처럼 OMR 카드로 전국적으로 시험 본 다음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 본 거를 요게 그 수기로 해요. 수기로. 맞아요. 손으로 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이름을 가린 다음에 바꾸지 않냐? 뭐 A라는 데서 평가를 하고 그걸 또 B라는 데서 또 검정을 하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최근에 또 수능 시험 채점 비리가 나가지고 큰 난리가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간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얘기했던 거는 언어, 남부와 중부, 북부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실제로 호치민과 하노이 이 두 도시 간에는 의사소통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요? 제가 이걸 물어본 게 사실은 뭐 방송에서 저희가 뭐 제가 대구 사투리도 많이 쓰고 하지만 제가 그 뭐랄까요 정말로 못 알아듣는 말을 쓰지 않으면은 사실 한국 분들은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제 얘기하는 거를. 그렇죠, 이해하죠. 예를 들면 정구지를 되게 예를 많이 드는데 뭐 엄사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모르더라고 정구지가 뭔지. 정구지가 뭐지? 김치인가? 부추. 아, 부추. 부추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가세가 그 사이드죠 사이드. 가세는 뭐 그 동네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가세는 가위. 아 가세 말고 그 왜가 뭔지 알아요? 왜가 뭐요? 왜 깎아 먹자. 왜가 뭐지? 참외. 참외야? 가세는 대구 쪽에서는 가세가 그게 아닌 게 가세가 기울다. 아니 그 말고 가세의 나라 이런 게 뭐죠? 그 약간 그 모퉁이의 나라 변두리의 나라가 가세잖아. 뭐 여기 우리 전라도도 가세 그렇게 쓰긴 합니다. 가상 그건 가상이라고 하는 거야. 가상. 저 가세 돌아 뭐 이런 얘기 가상의 나라. 뭐 그런 얘기인데 그래도 뭐 이런 약간 특수한 단어를 제외하고는 한국 사람들에게 그냥 뭐 주어 동사 명사는 그렇죠, 이게 알아듣죠 사실은. 대부분 한 글자는 똑같고 네, 그 다음 글자가 바뀌거나 뭐 이런 그쵸, 식이야. 그쵸.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냥 그러냐면 저도 그렇고 엄상도 그렇고 호치민에 내려가면은 저희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나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핵심적인 단어들이 달라요 일단. 달라요. 네. 예를 들면 뭐 젠리부터 젤리 다르고 숫자도 뭐 티어 뭉 다르고. 그렇죠. 되게 다르고 일단 발음 자체도 다르고 사실은 다른 나라 말에도 제가 그걸 물어봤죠. 못 알아듣냐라고 하니까 그 분께서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중부 뭐 예를 들면 대도시 얘기는 알아듣는데 다낭까지도 커버가 되고 그 다낭 아래에 있는 뭐 꽝닌, 꽝치 뭐 이런 데는 꽝 시리즈에는 거의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베트남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네. 그분이 한국말을 잘하시니까 통역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통역을 할 때 통역을 끼고 통역을 했다면서. 그래서 그거는 되게 편차가 심하더라고. 예를 들면 중국으로 치면은 뭐 광동어니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북경어니 알아듣나 그 사람들도? 못 근데 이제 알아듣는다고 그게 예. 이를테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못 알아듣는데 문제는 내가 말하는 건 그 사람이 알아듣는 알아듣는 거잖아. 거죠. 그러니까 언어는 같은 언어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독특한 발음에 대해서 하노이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말이 어렵다. 하노이 말 우리가 예. 서울 말이다 보니까 우리가 표준어를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표준어를. 게 그 빼떼매만 봐도 하노이 말을 쓰니까 그렇죠. 알아들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호치민에 가면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했던 게 영어를 쓴다. 아. 왜냐면 하노이 말을 쓰면은 그 사람들은 내 말을 100% 알아듣고 나는 못 알아듣는 호치민 말로 샬라샬라샬라 해버리면은 짜증이 나니까 그냥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어차피 그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이 진짜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렇죠. 저도 뭐 말로는 들었었거든요. 다른 나라 진짜 그 지방 사투리 알아듣기 힘든 곳은 되게 알아듣기 힘들다라고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네. 이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베트남 사람이 통역을 불러가지고 통역을 할 때 통역을 부른다까지 얘기 들었으니까. 마치 제주도 옛날 그 TV가 잘 안 터지던 때 뭐 광숭 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없어요. 원래 뭐 없어요. 이런 거. 뭐 그런 거. 근데 없어요도 알아듣지 않냐? 근데 무슨 생각하고. 뜻이야 이게? 어서 오십시오인가? 없다 아냐? 모르겠어 나도. 어서 옵시에는 어서 오세요겠지 아마? 뭐 그러겠죠? 예, 뭐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제가 알게 됐죠. 베트남에 대해서 또. 그렇죠.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게 그 지역 감정이라는 게 베트남 사이에도 야. 분명히 존재한다. 그 진짜 되게 좀 있다. 그분 제가 봤을 때 말을 많이 아끼셨는데 네. 그 남북 갈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사실은. 저희도 이제 뭐 좌우 갈등, 경상도니 전라도니 하는 게 저희 때는 이제 많이 희석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옛날 얘기고 조금 물론 네. 뭐 감정이 남아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이니 해가지고 뭐 약간 지금은 약간 뭐 유머 소재 같은 느낌 아닙니까? 약간 충청도 사람들이 뭐 돌 굴러가요, 사무시 뭐 이런 느낌이처럼 약간 그런 소재가 됐고 사실은 뭐 많이 희석이 됐다 생각해요. 지금은 지역 감정이 많이 많이 완화된 것 같죠. 희석됐죠. 네. 예, 저희 근데- 시대가 이제 주류 시청이 되면은 그때는 많이 없을 것 없으실 것 같아요. 같았는데 네. 이제 그런데 베트남 요즘 뭐 같은 세대 경우는- 간 갈등, 젠더 간 젠더 갈등이 갈등이 또 이슈가 그렇죠. 되니까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게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과 북이 너무 멀잖아. 너무 멀죠. 그리고 뭔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하나는 정치 중심, 하나는 경제 경제 중심이라는 중심. 게 분명한 룰이 있고 그리고 과거를 또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침략해서 점령을 한 나라와 이를테면은 그 정복당한 사실 생각해보면 호치민까지 비행기 타면 몇 시간? 2시간 걸리나? 2시간 걸죠? 2시간 좀 넘게 걸립니다. 그 방콕에 1시간 반 걸리거든? 아 그렇죠.
맞죠. 한국이 더 가깝습니다. 사실 하노이 그-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한국 기준으로 2시간을 타고 비행기를 날아가면은 다른 나라잖아요. 그렇죠. 뭐 있지? 또 어딨나 뭐 여기 보면 홍콩도 그 정도면 갈 거고. 홍콩도 2시간이면 갈 네. 거고 뭐 싱가포르에는 좀 더 멀 거고 아마 좀 멀까 뭐 하여튼 생각해 뭐 보시면 예. 미얀마, 라오스, 태국 뭐 다 그냥 그 거리보다 그렇죠. 가깝습니다. 네. 한국 기준으로 2시간 간다 하면은 북경이 1시간이 안 걸릴 거고 아마 동경이 40분 하면 가잖아. 30분 하면. 그렇게 빨리 가요? 일본 1시간 하면 가지 않아? 한 시간? 서울 것 기준으로 같네. 1시간이면 갈 것 같아. 네. 생각해보면 일본 어디를 가도 그 일본도 나라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 나라에도 어디를 가도 2시간이면은 갈 데가 없어 사실은. 뭐 오키나와 이런 데 가면 2시간 걸리지 예를 들면. 그 생각해보면 중국 땅에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가지고 2시간 간다 하면은 굉장히 많은 나라를 갈 수 있고 사실은 되게 다른 나라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베트남과 그 베트남에서 하노이와 호치민은 진짜 2시간이고 정말 다른 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얀마, 라오스 어디죠? 뭐 캄보디아 이런데, 뭐 1시간 하면 가거든요 사실 네. 여기서는. 오히려 남북은 더 멀어요 그냥 그런 의미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지역 감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뭔가 그런 지역감정 아니야 사실. 네. 지역감정 같긴 한데 좀 약간 그 진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수도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되게 심하죠. 그 남북 쪽에 계신 분들은 경제부심. 네. 우리가 남이가 남이지. 그러면 되게 좀 다른 나라다라는 네. 거를 한 번 더 알게 됐고 또 다른 거 뭐 있었죠 질문이 또. 그러고 나서 나온 얘기가 이제 뭐 빈부격차 어떻게 생각하냐. 네. 라는 게 이제 그분의 뭐 의견을 듣자면은 지금도 심한데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 생각보다 많은 베트남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인식을 아직은 하는 단계는 아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네. 빈부격차가 아직까지는 대다수가 못 사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이제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 같다. 그리고 뭐 빈그룹 이런 거 어떻게 대해서는 아냐라고 기업 얘기 몇 번 물어봤는데 좀 말씀을 좀 상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대단하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컸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그러면서 정도로-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은 없다. 네. 이제 약간 좀 뭐 말을 좀 아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딴 거 뭐였죠? 뭐 제가 1시간 반 정도에서 뭐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저희가 또 압축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기억나는 거는 사실은 그 또 그런 얘기를 네. 했었죠. 저희가 이제 오히려 네. 우리한테 질문을 해달라. 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에 왜 오게 되었는지 저희가 이제 뭐 뽕빨 얘기도 하고 그렇죠, 맞죠. 또 뭐 여러 가지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에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하니까 그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뭐야. 여러분들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네. 베트남에 올 때 단지 그 돈벌이 수단, 아. 돈벌이의 목적으로만 오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 진짜 뭔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사람을 뭔가 좀 정치, 키워달라. 경제, 교육에 대해서 좀 기여하고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면서 돈도 같이 벌어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었죠. 그리고 저희가 또 인종에 대해서도 물어봤죠. 그렇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네. 사실 뭐 별 감정이 없으신 것 같고. 근데 일본 사람들에서는 별로 없다. 한국 사람들에서는 좋은 쪽이다. 중국 사람들은 좀 지저분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박항서 감독님 뭐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는 축구를 안 보는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도 물어봤구나. 우리가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있느냐. 그거 있다 그랬죠. 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죠. 약간 그 소수민족 어디 마을이나 이런 데 가서 뭔가 얘기를 할 때는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또 베트남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또뭐 대부분이 뭐죠? 비해 쪽이가? 네. 그러다 보니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 알게 모르는 차별이 있다. 요즘은 이제 그런 네. 것 때문에 한국에서 막 그 농활 같은 거 가듯이 베트남에서도 많이 그러니까 간다. 베트남에서도 이제 네. 청년들이 방학 이런 시즌에 네. 소수민족 마을에 들어가서 또 도와주고 또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활동들 한다. 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 이런 뭐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사실은 또 이게 네. 제가 또 그 방송을 사실은 그대로 실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안 실리고 하다 보니 저희의 언어로 네. 전달해드리는 점을 좀 잘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는 이제 사상 관멸에 걸려가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뭐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뭐였죠? 그래서 그 정치를 신뢰하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질문도 했었죠. 네. 신뢰를 한다라고 저희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네. 카메라를 끄고는 뭐 약간 제 느낌에는 그냥 모르겠다.
좀 그런 느낌 아니었어 그냥 약간.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정치는 신뢰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 잘하는지 감시 대상이다라는 느낌. 근데 그거는 뭐 개인적인 사견이고 저는 그것도 또 한 번 느꼈는데 그때도 얘기한 게 좀 말을 아끼신다. 예를 들면 뭐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생각보다 베트남 사람들이 정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입을 잘못 올리면은 큰일 나는 것 같아. 네. 예, 그래서 보니까 정치나 약간 그 정치인들 뭐 사회 체제에 대해서는 좀 사람분들이 생각보다 좀 민감하고 되게 말을 많이 아끼셨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그건 다 일맥상통되는 얘기 아니었으니까 공산당, 뭐 호치민시, 뭐 정치인들, 사회 체제, 뭐 정치의 신뢰도나 부패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 분들을 만나 봬도 앞으로. 네. 뭐 그런 부분은 뭐 네. 존중해줘야죠. 어쩔 수 없잖아. 생각 사실은 뭐. 어쨌든 이 나라는 지금 빠른 속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발달하고 있고 네. 내부적으로도 이런 자정작용들도 일어나고 있고 저는 베트남이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그런 그 깨끗하고 밝은 나라로. 그거는 중국의 선례가 어떻게 되는지도 달라질 것 같아. 중국은 제가 볼 때 역사를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싶고요. 역행을 하고 있는데 그 밥을 잘 주죠 사람들한테 먹고 살 만큼 거리를 주는데 중국 사람들도 이제 그게 지금 우리 그 미중 무역 분쟁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진평의 아저씨가 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약간 딱 그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없는 경제 발전을 하기는 힘들고 이제 그렇다고 정치 홍콩 사태부터 시작하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왔고, 예.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가느냐가 이제 베트남 공산당의 미래가 아닌가. 베트남도 5년 뒤는 그 생각이 되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5년 뒤 이제 그 사회 발전이랑 경제 발전이 일정 부분 정체를 이루고 안정화가 되는 시기가 오면 사람들이 이제 저희는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있지만 그냥 뭐 모른 척하고 무력감이 있는 거죠. 내가 네. 정치 관심 있으면 뭐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리고 먹고 사는 게 바쁜 데인데 그렇죠.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될 거다. 맞습니다, 네.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로 좀 뭐랄까 이제 세컨드 라운드가 오지 않겠냐. 뭐 중국만큼 저 뭐 미국이랑 싸우면서까지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뭐였죠? 그래서 뭐 다시 정리하자면 그 베트남 사람들한테 뭐 정치 얘기 많이 하지 마시라. 할 것도 없고. 알아도 조용한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뭐 그냥 요 정도로. 두 번째는 약을 많이 한다. 약하지 마시라. 네. 세 번째는 이제 뭐죠? 뭐 기타 등등. 등등. 이었죠. 또 힘드네요, 또 이게. 하여튼 뭐 베트남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주고받았던 이 시간. 여러분들도 베트남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대답해드릴 수 있는 건 대답해드릴 수 있고 그렇죠. 또 못해드리는 거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찍어주시고 했던 말을 내가 한 10번 한 것 같아, 계속.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그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였고,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또 방송은 또 알맹이 없고 주제 없고 이상한 방송. 네, 이상한 방송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재미있는 네, 방송입니다. 들어가세요.